2024년 가을 요양보호사 교육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강의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출석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52세. 최성훈. 출석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18번째 출석이었습니다. 총 240시간 교육 중 144시간을 채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돌봄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일했는데 지금은 가족을 돌본 죄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쓰던 회의록을 적고 업무 일정을 정리하던 수첩에는 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 기저귀 교체 횟수, 병원 진료 일정, 요양보호사 교육 출석 일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죄가 된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무능한 존재, 기생하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과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돌봄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맡았을 뿐인데 나는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버린 이야기. 2021년 봄.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중소기업 관리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근속. 정년까지 7년 남았습니다. 월급은 45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78세.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5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 미정이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어머니가 이상해. 어머니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떠세요? 말을 못하고 입술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손도 안 움직여요. 뇌졸중 의심됩니다. 빨리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어머니와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CT를 찍고 MRI도 찍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왼쪽 뇌에 출혈이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내와 동생들도 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 마비가 올 수 있고 언어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도 예상됩니다. 치매라는 말이었습니다. 재활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1년, 길면 평생이에요.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이 느렸습니다. 성, 훈아. 한 단어를 말하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로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돌보기엔 무리예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전화를 20군데 넘게 걸었습니다. 대기가 얼마나 되나요? 최소 1년이요. 1년이요? 네, 지금 대기자가 200명 넘어요. 모든 곳이 비슷했습니다. 대기 기간은 최소 1년, 길게는 2년.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야지. 대기가 1년이야. 그럼 1년 기다리면 되지. 그 1년 동안 어떡하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양보호사 고용하면 어때? 집에서 돌보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월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형이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돌보고 낮에는 요양보호사 쓰면 되지 않아? 그렇게 되나? 안 될 것도 없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환자분이 밤에 계속 일어나세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두 번째 요양보호사도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환자분이 폭력적이에요. 때리고 물건 던지고. 어머니는 인지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집에?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누구야 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차장님, 자꾸 지각하시면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가족사는 이해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가면 안 되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뭐?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해. 요양보호사는 계속 바뀌고 요양원 대기는 1년이야. 내가 돌보는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내 퇴직금이 있어. 1억 정도 돼. 그걸로 1년은 버틸 수 있어. 요양원 들어가면 다시 일하면 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그렇게 쉬워? 한번 그만두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워. 알아. 근데 어쩌겠어.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정말 괜찮겠어? 응.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돼. 그 말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2021년 6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30년 근속.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성훈 씨, 정년까지 7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쉽네요.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니 존경스럽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만 쉬었다가 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첫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하지만 출근할 곳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기저귀가 젖어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본 게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젖은 기저귀를 빼냈습니다.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새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10분이 걸렸습니다. 요양보호사는 3분 만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고형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죽이나 미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니, 씹는다기보다는 입 안에서 굴렸습니다. 한 숟가락 먹이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한 끼에 30분. 아침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를 침대에서 거실로 옮겼습니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TV 볼게요.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빨래를 했습니다. 기저귀를 매일 갈아야 했기 때문에 빨래는 하루에 2~3번 했습니다. 어머니의 옷, 이불, 수건,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엔 산책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아, 성훈 씨, 요즘 출근 안 하세요? 네, 어머니 돌보느라 회사 그만뒀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효자시네요. 효자.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효자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힘들었어? 응. 미정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하지만 요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밤 9시.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응.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 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 가야 해. 어머니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밤이에요. 주무셔야죠.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깼습니다. 여보, 어머니 좀. 알아, 내가 할게.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어머니는 길을 잃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잠은 자는 것이 아니라 잠깐 정신을 잃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이 7,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약값, 기저귀, 의료용품.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관리직, 사무직 어떤 것이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면접장에 갔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30년이면 오래 일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백 기간이 있네요? 6개월? 네, 어머니 간병 때문에. 아, 간병이요? 면접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간병은 경력이 아닙니다. 공백으로 봐야죠. 공백? 앞으로도 계속 간병하실 건가요? 아니요, 요양원 들어가시면. 요양원이 언제 들어가시는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입사하셔도 또 그만두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죄송한데 저희는 장기 근속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다음 면접도 비슷했습니다. 공백이 너무 길어요. 간병 중이시면 업무 집중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공백도 있고. 솔직히 다른 지원자들이 더 나아요.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보냈습니다. 면접은 5번. 합격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4천만 원. 저는 절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응, 무슨 이야기? 돈 이야기. 미정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에 4천만 원 남았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생활비로 매달 250만 원 나가. 어머니 병원비랑 약값까지 하면 300만 원이야. 그래. 그럼 매달 적자야.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텨. 알아. 그럼 어떡할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직 중이잖아. 곧 잡힐 거야. 언제? 1년 넘게 구직 중인데 아직도 안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이 얼마야? 1년? 2년?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힘들어. 혼자 돈 벌고 집안일도 하고 당신은 어머니만 보고. 나도 집안일 하잖아. 어머니 일이 집안일이야? 그건 간병이지. 간병.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정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를 버리라고? 그게 아니라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알아보고 있어. 대기가 아직 6개월 남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무너져. 알았어.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먼저 남동생 성민에게. 성민아, 형이야. 응, 형. 무슨 일이야? 엄마 요양원 들어가는 거 아직 6개월 남았어. 그동안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월 100만 원씩만. 형, 나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100만 원은 좀. 그럼 50만 원만. 형, 미안한데 나도 여유가 없어. 형이 좀 버텨줘. 형이 엄마랑 같이 사니까 당연히 형이 하는 게 맞지.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동생 성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성희야, 오빠, 왜? 엄마 간병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오빠, 나도 애 둘 대학 보내느라 대출 받았어. 여유 없어. 그럼 조금만. 오빠가 엄마 모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는 동의 안 했잖아. 뭐? 우리는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 오빠가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지. 그건 요양원 대기가 길어서. 어쨌든 오빠 선택이잖아. 그럼 오빠가 책임져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오빠 선택이잖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개월 뒤 아내와 또 싸웠습니다. 여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정아, 나도 한계야. 매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하고 당신은 어머니만 보고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신경 쓰고 있어. 거짓말. 우리 대화한 지 얼마나 됐어? 1달? 2달?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돈은? 미래는? 곧 취직될 거야. 언제? 2년째 그 소리 하잖아. 미정은 울었습니다. 나도 지쳤어. 이런 생활 못해. 그럼 어떡하라고?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미정은 친정에 갔습니다. 며칠 쉬고 올게. 그래.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1달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2천만 원. 그것도 곧 떨어질 돈이었습니다.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무원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기초생활보장 신청하러 왔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저와 어머니 둘입니다. 배우자는요? 별거 중입니다.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없습니다. 재산은요?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시세 3억 정도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이 있으시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소득이 없는데? 일을 하셔야죠. 일을 구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왜요? 간병 때문에 경력 공백이 생겨서. 공무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죠? 간병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간병은 선택 아닌가요? 선택.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요. 대기 중입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고용하시든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일을 하셔야죠.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머니를 혼자 두면 어떡합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공무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도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집을 팔라는 겁니까? 그건 본인 선택이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죠? 간병은 선택 아닌가요?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돌봄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곧 책임 전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요, 아들이에요.
성운. 성운? 네, 성운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성운이는 어디 갔어요? 제가 성운이에요. 아니야. 우리 성운이는 어려. 너는 아저씨잖아.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3개월 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이야기 좀 하자.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혼 생각해봐. 이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훈이. 싫어. 가. 어머니는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보호자도 노동자도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습니다. 500만 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로.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돌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교육비는 90만 원. 240시간 교육. 하루 8시간씩 한 달. 첫날 교육원에 갔습니다. 강의실에는 3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기저귀 교체, 식사 보조, 목욕 보조, 이동 보조, 응급처치. 제가 이미 하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했으니까요. 실습 시간. 인형을 놓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저는 능숙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시네요. 경험 있으세요? 네,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시구나. 옆에 앉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몇 년 돌보셨어요? 2년 반입니다. 와, 대단하세요. 남자분이 그렇게 오래 돌보시다니.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도 힘든 일인데 가족을 돌본다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녀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누군가 인정해 줬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달 뒤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저는 이제 공식적인 돌봄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3개월 뒤 어머니가 드디어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2년 반 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요양보호사 교육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석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18번째 출석. 새로운 교육이었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과정.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네.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녀는 60대였습니다. 저는 남편 돌보다가 요양보호사 됐어요. 그러세요? 네, 5년 돌봤어요. 파킨슨병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가족. 근데 요양보호사 되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어떤 면에서요? 일로 인정받으니까요.
집에서 돌볼 땐 아무도 몰라줬어요. 근데 이제는 월급 받고 사람들이 수고하세요 라고 말해줘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당신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어머니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돌보는 사람은 죄가 된다.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돌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가족을 돌본 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가 떠넘긴 일이었을까요? 그 질문에는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답은 제가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은 이제 당신이 내릴 차례입니다. 요양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를, 누군가의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일로서.